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 정적을 깨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서슬퍼런 긴장감이었습니다. 10년 세월을 독수공박하며 정절을 지켜온 정씨 부인이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비에 젖어 묘한 광택을 내뿜는 자줏빛 도포의 사내가 서 있었지요. 사내의 차가운 손이 부인의 가느다란 옷자락을 낚아채자 정씨 부인은 당혹감과 두려움에 몸을 떨며 그를 밀쳐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내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향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밤, 정씨 부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월화야설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가장 큰 유혹은 가장 약해진 순간에 찾아온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의 기력을 잃고 홀로 된 외로움이 뼈 사무칠 때 운명은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악마의 손길을 내밀곤 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세월을 독수공방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낸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닫힌 문을 두드린 의문의 사내에 관한 기이한 기록입니다. 고립된 영혼이 마주한 치명적인 유혹, 그리고 한 마을의 안위가 걸린 절체절명의 선택. 과연 인간의 정절과 본능, 그 신비롭고도 서늘한 속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옛날 어느 깊은 산세 아래 구름도 쉬어간다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정씨성을 가진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8 꽃다운 나이에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 마을로 시집을 왔지요. 수줍은 미소가 아름다웠던 그녀의 앞날엔 비단길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혼례의 단꿈이 깨기도 전인 1년 만에 서방님이 급체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정씨 부인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초가삼간과 잡초만 무성한 작은 텃밭뿐이었지요. 그녀는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산에 올랐습니다. 아침 이슬에 버선발이 젖는 줄도 모르고 손등이 시퍼렇게 얼어붙을 때까지 산나무를 캤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삭바느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더랬지요.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씨 부인을 두고 남편 잡아먹은 살성 강한 년이라며 수군댔습니다. 길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재수없다며 침을 뱉고 돌아가는 이들이 태반이었지요. 특히 마을 부녀자들은 그녀가 혹시라도 자기 남편을 홀릴까 싶어 사나운 눈초리로 경계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날이면 이유 없는 험담이 화살처럼 쏟아졌고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씨 부인의 서른 고개는 외로움과 한탄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한겨울 아궁이를 뗄 나무조차 없어 차디찬 방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노라면 빈 서방님 자리가 마치 거대한 구멍처럼 느껴져 가슴이 시리다 못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빈 벽을 향해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말동무라도 할 사내 하나만 곁에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위험한 생각까지 들었더랬지요. 그만큼 그녀의 심적 결핍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그녀의 마음엔 작은 불씨 하나만 닿아도 온 세상을 태울 듯한 위태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낮부터 후텁지근하던 공기가 심상치 않더니 해가 지자마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거센 폭풍우가 대지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무서움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찬 빗줄기를 뚫고 누군가 살인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그것도 길조차 보이지 않는 폭풍솔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연 정씨 부인은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자줏빛 도포를 입은 젊은 도령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도포는 그의 탄탄한 체구를 따라 기묘한 실루엣을 그려냈고 빗물이 흐르는 그의 얼굴은 마치 달빛을 깎아 만든 듯 고결하면서도 서늘해 보였습니다. 도령은 자신을 해용이라 소개하며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달라 청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녀의 구분이 엄격한 법도를 떠올렸지만 도령의 깊고 어두운 눈빛에 홀린 듯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령이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는 흙탕물이 튀고 천둥번개가 치는데 그가 방에 앉자마자 방 안 가득 은은한 침향과 깊은 숲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이상한 것은 그의 젖은 옷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도령이 앉은 자리를 중심으로 방바닥이 기분 좋은 온기로 따스하게 달궈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이 눈부신 사내의 존재감에 압도된 정씨 부인은 그 징조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고동쳤고 오랫동안 죽은 듯 잠들어 있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그녀의 마음은 이미 빗장 풀린 문처럼 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령은 정씨 부인에게 은밀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이 산의 영적인 기운을 타고난 비범한 존재이며 부인이 자신을 받아들여준다면 영원한 젊음과 세상의 모든 보물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지요. 도령의 차가운 손이 부인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정씨 부인은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손을 잡는다면 10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가난과 멸시 그리고 뼈저린 외로움에서 단번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욕하든 말든 자신만의 낙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정씨 부인은 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일렁이는 도령의 그림자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벽에 비친 것은 머리에 뿔이 돋고 몸집이 산만한 거대 구렁이, 즉 이무기의 형상이었습니다. 해용의 정체는 산신령의 아들이 아니라 마을의 정기를 모두 빨아먹어 신이 되려는 사악한 요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씨 부인을 제물로 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10년간 응축된 그녀의 한과 결핍된 욕망이 요물의 승천을 돕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이었지요. 만약 부인이 도령의 유혹에 넘어가 동침하게 된다면 부인은 잠시의 쾌락을 얻겠지만 마을의 모든 우물은 마르고 곡식은 타 죽어 온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할 운명이었습니다. 이무기는 부인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느냐고, 당신을 살인자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을 위해 왜 희생하느냐고 말이지요. 당신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그 목소리는 정씨 부인의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앞에 지난 세월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기억해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자신이 알아누웠으니 때 문 앞에 옥수수 하나를 몰래 놓고 갔던 이름 모를 노파의 손길을, 그리고 자신을 무서워하면서도 나무를 나눠주던 옆집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말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와 욕망, 그리고 타인의 생명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저울 앞에 섰습니다. 정씨 부인은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를 뽑아 자신의 손바닥을 깊게 그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순수한 의지와 희생이 담긴 선혈이 뿜어져 나와 도령의 자줏빛 도포 위로 튀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물든 요물의 기운을 단번에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의식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찢어지는 듯한 괴성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줏빛 도령의 고결했던 모습은 시커먼 연기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고 집채만한 이무기의 본 모습이 잠시 비치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거치고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10년 넘게 마을을 괴롭혔던 지독한 가뭄이 해소되고 쩍쩍 갈라졌던 우물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펑펑 솟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방 한가운데 남겨진 빛바른 자줏빛 도포 조각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엔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고 외로움 또한 여전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영혼의 정화가 주는 평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마을 전체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무지함과 가혹함을 반성한 마을 사람들은 정씨 부인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씨 부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앞다투어 그녀의 집 지붕을 새로 얹어주었고 안악들은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녀의 살인문 앞에 소담이 차려놓고 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비로소 혼자가 아닌 마을이라는 거대한 가족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일일지선이면 복수수지나 화자원지라 하고 했습니다. 하루 선한 일을 하면 복은 비록 당장 이르지 않더라도 화는 스스로 멀어진다는 뜻이지요. 정씨 부인이 자신의 사무치는 결핍을 이기적인 욕망으로 채우려 했다면 그녀는 요물의 제물이 되어 파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비범한 선택을 했기에 마을과 자신을 모두 구원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외로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목소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진짜 행복은 나의 갈증을 채우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올바른 선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하야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